안녕하십니까.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. 오늘은 제가 특강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. 제가 특강을 할 때 영상으로 이 내용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씩 잘라서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제목은 약선의 기원인데, 이 약선이란 단어를 우리가 언제부터 사용을 했고, 또 옛날 그 서적에는 식료, 식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. 거기에 대해서 약선하고 이 식료하고 식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약선은 제가 약선의 개념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,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, 이 먼저 약선은 음식이 먼저죠. 그래서 음식이 갖추어야 될 그런 맛이 있어야 되고, 또 형태도 아름다워야 되고, 또 색도 이뻐야 되고, 또 향도 좋아야 되죠. 그리고 그릇까지 어울리는 이런 5가지 음식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또 일정한 효능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기능성 음식을 우리가 약선이라고 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즉 약선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분들의 약식 동원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동양의학의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이 치료학이나 영양학, 위생학, 그리고 또 조리학 등 이 상관 지식들을 결합해서 만든 음식을 말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선은 이제 인체 생리 활동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인체의 균형을 맞춰서 건강을 유지시켜서 이 무병장수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약선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약선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약자하고 선자는 이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 유물에서는 각자 따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, 이 약선이라는 이 글자가 합해져서 이렇게 그 나온 최초의 문헌은 후한서라고 합니다. 후한서에 모친 조약선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, 또 송사에는 조기봉 약선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. 또 외서에서는 영태후 친대 약선이라는 그런 그 구절이 나오는데, 이 당시에 이 약선이라는 의미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음식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그 정성급 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. 그 후에 이제 한나라에 와서 한의학이 정립되면서 약물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뭐 식양, 식치, 식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, 현대적인 의미의 약선과는 또 약간의 차이는 있죠.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쓰던 식치나 식료가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약선으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현대적인 의미의 약선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이제 쓴 사람은 1972년에 중국의 옹 교수가 자기 저서에 효능을 가진 음식으로 이 약선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 후에 이제 1980년대 와서 이제 중국의 그 유명한 동인당이라는 그 제약회사가 있죠. 동인당에서 이제 성도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성도 동인당 약선식당이라는 이 식당을 이렇게 문을 열면서, 또 이제 성도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 이제 몇 곳에 이렇게 이 동인당 약선식당이라는 것을 이제 오픈하면서 이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옛날 서적에 우리가 지금의 약선이라고 말하는 그 식료가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옛 서적에 나오는 식료는 의학의 한 범주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의학의 이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이 당시에는 약물과 식물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죠. 왜냐하면 약식동원이라는 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약과 음식은 같다는 그런 생각이죠. 그래서 이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이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이 식재료를 사용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식료 음식으로 치료한다 해서 식료 또는 식치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. 이 약재와 식재는 이 모두 다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치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식재료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, 그 효능에 맞춰서 이 조리하고 먹기 편하게 음식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겠죠. 다시 말하면은 이제
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치료 보조 역할을 할 목적으로 식재료를 활용해서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약에 특별하게 조리한다라면은 현대에 와서도 이 약선보다는 식료가 더 어울리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 만든 약선은 이 생리 활동을 위해 먹는 음식에다가 효능을 첨가해서 영양을 보급하는 그런 그 활동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음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약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음식이 우선이죠. 그래서 약선 또는 음식 양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. 즉 약선은 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무병장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현대 뭐 이렇게 그 단어로 한다라면 힐링 음식, 웰빙 음식이 되겠죠. 대중을 상대하는 식당이나 또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, 계절이나 성별이나 연령 또는 생활 그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. 이 현대에 와서 대중화된 음식을 활용해서 그 효능을 더 보강해서 인체의 어떤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또 부족한 기능을 보충해 주면서 인체의 어떤 균형을 유지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음식이 약선이죠. 약선과 식료의 아주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해 보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라면은, 만약에 이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가 음식을 만들었다라면은 그건 식료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, 요리사가 어떤 기능성이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걸 약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또 식품과 약재료의 구분도 또 아주 애매합니다. 법적으로는 이제 이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부작용이 있으면은 약재로 하고 부작용이 없으면은 거의 일반 식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좀 다르죠.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사용을 하면은 약재라고 하고,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일반 음식에 사용을 하면 이렇게 식품이라고 부릅니다.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식물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. 그 중에서 이제 질감이 씹기가 편하고 맛이 나쁘지 않으면서 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식품이라고 부르고, 그 외에 또 맛이나 향, 질감은 좋지 않지만은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품들을 우리가 이 약재로 이렇게 여겨 왔습니다. 예를 들면은 우리 선조들은 생강이나 마늘, 후추, 방아잎, 깻잎, 인삼, 도라지, 뭐 더덕, 복분자, 오디, 계피, 이런 이제 식물들은 식품으로도 사용하면서 약재로 이렇게 혼용해서 써왔습니다. 그렇지만 또 이 나라별로 식품과 약재의 구별도 이렇게 또 다른데, 예를 들면은 미나리나 깻잎, 방아잎, 엉겅퀴, 도라지, 머위, 우엉, 결명자, 이런 이제 식품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기도 편하고 또 향도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식품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만은, 외국 사람들은 그 향이 싫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지 않죠. 또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 중에도 우리가 또 거부감을 느껴서 먹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렇듯이 이제 약재하고 식품의 이 구별이 아주 모호한 게 많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약선의 효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기는 좀 불편하면서도 먹는 그런 식품들은 약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예를 들면 황기나 우슬, 금우나, 국화, 홍화, 가시오가피, 두충, 단피, 단삼, 복령, 영지, 녹용, 악교, 뭐 구판, 합계, 자하거, 육종용, 뭐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질감이 좀 단단하거나 또 이 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지만은, 약선에서는 그 효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약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음식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현대에 와서 약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약선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사용을 해왔고, 또 진정한 어떤 그 약선과 또 옛날부터 서적으로 내려온 식료하고 식치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약선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